어제 수도권에 쏟아진 폭설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제설 작업이 늦어져서 퇴근길에 이어서 아침 출근길도 큰 불편을 겪어야 했죠. 기상청 예보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연결해서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첫눈이 내렸는데 로맨틱하기보다는 무서울 정도로 눈이 쏟아졌습니다. 예. 저는 네. 어제 퇴근길이 서울에서 용인까지 4시간 걸렸습니다. 의원님은 그러니까. 괜찮으셨어요? 저는 다행히 국회 앞에 살고 있어가지고 네. 귀가는 잘했는데 정말 오늘 아침 이제 보도를 보니까 극심한 폭설 때문에 진짜 그 빙판길 교통사고 또 시민들의 피해가 아주 많이 발생한 보도를 봤고요. 정말 이건 예측된 폭설인데 이것에 대한 행정이 책임을 지고 아주 꼼꼼한 대처를 해줬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특히 폭설이나 폭우에 이동권이 너무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장애인 콜택시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출근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콜택시라든지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차도 안 되고 또 저상버스도 폭설에 또 다양한 위험성 때문에 운행을 또 중단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예. 사실 이번 첫눈은 기상청이 미리 예보를 여러 네, 차례 한 바 맞아요.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제설 작업을 사전에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전에 한 것 치고는 제설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요. 이미 그 예보가 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꼼꼼하게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보도로는 서울시가 좀 촘촘하게 뭐 대처를 자기들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사실 현장은 시민들의 아우성과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도와는 다르게 제설 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미리 예보된 이런 제설 주입에 대해서 서울시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준비 때문에 시민들이 매우 불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최대한 이 기준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다 확인을 했죠. 예.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선인데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었을 텐데요. 이 와중에 오세훈 시장이 동남아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은 지금 아비규환인데 글로벌 서울을 자랑하러 갔다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동남아를 가면서 폭설에 대한 이런 대설에 대한 이런 준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으로서 좀 잘 하도록 뭐 말이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뭐 출장이야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사실 현장에 우리 천만 시민들이 느낄 때는 전혀 시민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행보 이런 것들로 비춰지고 느껴지는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오세훈 시장 하면 전시 행정으로 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한강버스도 그렇고 최근에 광화문의 감사의 정원도 그렇고요. 네. 시장 후보로서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늘 자기는 현장의 목소리를 뭐 기울여 듣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시 행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보여져요. 그리고 서울시 그 채무가 오세훈 시장이 21년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39%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된 요인이 다 전시 행정 때문에 채무가 증가했거든요. 뭐 예전에 무슨 세빛 둥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한강 버스까지 이게 다 그 채무 부담 자체가 전시 행정으로 드러내 보이는 방식의 이런 것에
너무 몰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무슨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시민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시장 되자마자 우리 장애인들 권리중심 일자리를 전혀 소통이나 논의 한 번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했었거든요. 체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같은 경우.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고 노동자가 됐어요. 장애인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전혀 장애인들의 현장에 실제적인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반영하고 더 발전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드러나는 정책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현장의 장애인들은 너무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고 심지어 권리중심 일자리가 기형적 일자리라고 하는 장애 혐오, 차별적 발언을 해가지고 최근에 오세훈 시장을 장애계가 집단적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까지 내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시민을 좀 대표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이런 정책들로 더 이상 제가 봐서는 서울시장의 자격이나 이런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기본적인 이런 태도나 자세가 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서울시장으로서 다양한 면에서 자격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세훈 네. 서울시장의 전시 행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그렇죠.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취약한 장애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네, 취약한 장애인은 더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서미화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전홍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퇴근길 괜찮으셨습니까? 조금 힘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일단 사고가 곳곳에 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 얘기 들으셨겠지만 서울시의 그 대비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요. 예. 이런 폭설이 기존부터 좀 예고가 돼 있었잖아요. 일기예보상에서 폭설이 온다. 잘 대비하시라고 우리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었는데 이 서울시 당국에서는 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그 작년 기준으로 봤더니 제설 차량과 관련된 부분들이 한 2,000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동원할 네. 수 있는 게 최대.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폭설이 내려서 잘못될 수가 있으니 각 중요 지점에는 미리 차량을 좀 배치하고 인력도 배치해서 얼마든지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린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불편을 겪었는데 서울시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제설제를 미리 뿌려놨었는데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전혀 납득이 되진 않죠. 제설제를 뿌리는 거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 거지. 그거를 미리 뿌려놓으면은 눈이 엄청난 폭설이 내리면은 그 제설제 위에 쌓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제설제가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더 쌓였으면 또 뿌려야 되는데 또 뿌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거고 이게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 위험하니까 내려서 지하철로 좀 몰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지하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오다 보면 큰 사고가 터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번에는 또 시민들께서 좀 잘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지 서울시의 대처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예, 이렇게 폭설 때문에 서울시 전역에 불편을 겪었는데 정작 오세훈 시장은 동남아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한다. 서울의 도시정책 중에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공유할 정책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대로 이것도 못 해가지고 난리인데 예. 이 폭설 대책도 못 세워놓고서 어디 가서 뭘 공유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 폭설이라는 게 미리 예보가 돼 있었으니까 이럴 때는 본인이 직접 가지 마시고 부시장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대신 갈 수도 있는 행사였는데 굳이 꼭 왜 본인이 거기를 갔어야 되는지 이거는 요즘에 오세훈 시장을 향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그런 거를 잠시 피하기 위해서 그냥 외유성으로 갔다 온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 어제 오세훈 시장이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세운지구 개발 관련해서 일타 강사처럼 나섰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의 주장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유네스코에서 영어 메일을 보냈는데 그거 해석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좀 황당하죠. 예. 영어로 뭐 메일이 왔다, 뭐 문서가 왔다 해서 확인을 못한다? 그럼 서울시 안에 있는 공무원들 다 무시하는 처사죠. 그거에 관련돼서는 그럼 지금 해외에 나갔잖아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시나요? 네. 영어로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럼 누가 예.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핑계를 대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또 일타 강사라는 말을 쓴 순간부터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기존에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예. 뭐 대장동 문제에서도 일타 강사라고 막 하면서 나왔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과연 제대로 알고 하셨는지 아. 지금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렇죠. 그렇네요. 앞에서만 그냥 뭐 내가 잘 알아라고 하는 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허황되게 이야기했던 걸로 드러났거든요. 예. 지금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일타 강사로 얘기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예. 생각됩니다. 아니 유네스코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피지는 못할 망정 일단 여론을 좀 잠재우려는 어떤 보여주기식 이것도 사실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일타 강사로 나선 그 영상을 보니까 서울 시민들이 녹지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종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들리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녹지가 중요하다면 이 개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이 개발 이익을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던가 이 개발과 관련돼서 뭔가 이익을 얻는 분들의 무슨 이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문화 자원 중에. 예. 그리고 이 개발, 세운성과 개발에서도 얼마든지 녹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용적률을 상향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녹지가 없어지는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그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한다. 유네스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계속 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나요? 당연히 자신이 없죠. 이거는 뭐 세계 유산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인정되는 건데 이거 평가를 한다면 본인들의 개발은 당연히 정지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피하고 계속 다른 말로써 얼마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 그게 어떤 시뮬레이션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겠고 보여주는 무슨 조감도 들고 나왔을 때도 이상한 방식으로 갖고 와서 뭐 제대로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또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 세운 개발 관련한 일타 강사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그 얼마 전에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시장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걸 통해서 좀 여론을 바꿔보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생각이 아닐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지금 일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본인에게 다가오고 있는 다른 이슈들을 이쪽으로 좀 이슈 전환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슈를 가지고 논해보자. 지금 이 종묘를 우리는 종묘 개발을 하면 안 되니까 종묘를 지키자는 쪽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인에게 다가오는 형사적인 문제들을 잠시 눈가림 하는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슈 전환용으로 계속 더 끌고 가고 싶어 할 거다 예. 생각합니다. 특검 기소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맡겨두고 대납하게 했다. 다른 사람에게 이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혐의점이 충분히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많이 입증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뭐 카톡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당연히 그 받는지 안 받는지는 당연히 특검이 조사해 보면 다 나올 일이고 이미 다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확인 안 했다? 나는 그걸 모르겠다. 제3자가 그냥 한 거지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를 과연 누가 지금 믿어주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홍규 변호사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